분수끼리 이렇게 더하라고 했으면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통분이니까 통분해 보시면 x, y, z로 통짜로 이렇게 통분해 버릴 수 있죠. 순서 맞춰서 쓰시면 x, y, y, z, zx가 나오는데요. 얘가 0이래요. 당연히 이제 누가 0이어야겠어요. 부모가 뭐 0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냥 x, y, y, z, zx 얘가 0입니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죠? 이렇게 힌트를 바꿔다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물어봤네요. 여기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2라고 하죠. 그랬을 때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4제곱했을 때가 뭐냐. 문제가 좀 어렵긴 하네요. 그렇죠? 이거를 4제곱했다라는 건 얘를 제곱한 결과의 제곱이 뭐냐라고 받아들이셔도 되겠죠. 어떻게든 내가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게끔 가지고 있는 거를 총동원해서 푸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제곱 먼저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제곱을 하면 어떻게 나와야 정상이냐면은 x제곱, y제곱, z제곱 원래 플러스 2xy 어쩌고저쩌고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날려버려도 될까요? 괜찮아요? 오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만 남는 거죠. 이 문제에서는 우연치 않게 얘를 제곱하는 결과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고 뭐야 왜 쓰고 있어? 끝났죠? 그래서 답이 4예요. 그래서 64문제 64번 a 제곱 플러스 4b제곱 플러스 c제곱 뭔가 좀 희한한 거를 갖다가 줬는데 뭐 아무튼 26이랍니다. 그 다음에 2ab 그 다음에 2bc 그 다음에 그냥 ca라고 그랬는데 얘네들을 더했을 때가 19래요. 그쵸? 이거 뭐 이렇게 말하면 싫을 수도 있는데 감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감껏 약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보자마자 어차피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a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2b의 제곱이고 c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디서 튀어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어디서 튀어나왔을 거냐면은 이 결과가 어디서 튀어나왔을 거예요. 당연히 a 플러스 2b 플러스 c를 제곱을 했으니까 그니까 이렇게 튀어나왔을 거라는 거죠. 뭐 물론 마이너스였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제 얘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제곱을 해서 진짜로 저 모양이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튀어나오냐면은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곱한 거에 2배가 되는 4ab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곱한 4bc 이렇게 둘이 곱한 2c 여기도 이제 같이 이렇게 튀어나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썼지만 뭐예요? 그러니까 같이 써먹어야지만 우리가 큰 하나의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눈치를 대강이라도 쳐야 돼요. 아 이거 약간 이렇게 따로따로 줬구나 잘 안 보이게끔 라고 했으니 그쵸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더하면 얼마죠? 38 아니면 64인가요? 네, 네 2번이죠. 그래서 또 저 80번. 80번 넘어가네. 반대로 물어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x 마이너스 x분의 1을 줘놓고 얘가 3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보통은 이제 뭘 물어봐야 정상이냐면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1을 물어봐야 정상인데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얘를 물어봤습니다. 제곱 마이너스 제곱분의 1이라고요. 얘는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갈 수는 없겠죠. 그렇죠? 뭐 제곱을 한다고 나올 리도 없고요. 다만 이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얘 인수분해 해보면 얘는 뭐 곱하기 뭐에 인수로 이루어져 있냐면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라고 하는 질문은 얘네들 곱했을 때가 뭡니까? 라는 질문이랑 똑같죠. 얘가 3인 건 우리가 알아요. 문제에서 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만 알면 끝나는 거냐면은 x 플러스 x분의 1이 뭐인지만 알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얘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했었어요. 중학교 때라고 하기 좀 그렇네요, 여러분들이. 네.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에서 했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뭘 해요? 바로 얘가 11이다 라고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이 뭐예요? 제곱을 했을 때가 13이 되는 거니까 얘는 이제 플러스 루트 13이던지 마이너스 루트 13이던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지금 문제에서 x가 0보다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양수여야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이 루트 13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 물어봤으니까 3루트 13이겠죠. 네, 또용. 75번. x 플러스 y가 4. 그 다음에 xy가 4다. 이것만 했으면 사실 물어보든 안 물어보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만 가지고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냐면 8이에요. 어떤 계산해서 나왔는지는 아실 테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왔고요. 요 세 가지 힌트를 가지고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냐면은 x 세제곱 y 플러스 x y 세제곱 얘가 뭐냐라는 질문인 거죠. 이거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합니까? 못 구하죠. 직접 구하라고 하면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어떻게? 공통 인수가 x, y로 있으니까 얘가 뭐예요? 라고 하는 질문은 xy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랑 똑같죠? 이렇게. 그러니까 꼭 이렇게 물어본 대로만 대답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4 곱하기 8이니까 32죠. 네. 78번이요. 네, 78번입니다. 아, 얘도 마찬가지로 뭐를 구해야 돼요? 문제에서 물어봤으면 x 플러스 y가 1이고 이거 아까 시험 볼 때 하지 않았나? 비슷한 거. 그러니까 꼭 물어본 거를 뭐냐라고 물어봤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바로 갈 수는 없어요, 절대로. 아까도 했잖아요. 얘네 두 개 주면요, 그냥 구할 수 있는 애부터 먼저 구하는 거예요. 공식에서 다루고 있는 게 x, y잖아. 그쵸? 그럼 x, y가 얼마야?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3 믿을게요. 네. x, y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뭘 구할 수 있어 우리가? 얘네들 이용해가지고 x 제곱 플러스 y 제곱도 구할 수 있죠. 얘는 7이죠. 이제 알았어요. 요 네 개를 다 가지고 사실 이제 얘는 사실상 필요가 없을 텐데 x 4제곱 플러스 y 4제곱이 뭡니까? 라는 거죠. 4제곱 더하기 4제곱은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해야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해보는 거죠. 어차피 얘를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으면 이거 제곱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뭐 물론 네, 다른 방법도 있죠. 둘이 곱하는 방법도 있는데 좀만 이따 얘기할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49, 7의 제곱은요. 도대체 여기에다가 네. 18만큼 더했을 때가 얼마냐라는 질문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4제곱 더하기 4제곱이 31이다 라고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게 있다.
왜 굳이 얘를 제곱을 하는 선택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x 플러스 y랑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곱해도 9경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4제곱 더하기 4제곱을요. 그쵸? 근데 이렇게 곱해버리면,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뭐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곱해버리면요 4제곱 더하기 4제곱이 진짜로 나오기는 해요. 나오기는 하는데 뭐가 나오게 되냐면은 xy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 y로, 여기가 되게 좀 그 다루기가 힘들어집니다. 점점 얘네들 사이가 커지면 얘네들 사이가 이렇게 좀 커지면 커질수록 이쪽 부분이 되게 지저분해져요. 계속. 그래서 최대한 좀 차이가 덜 나는 방법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번에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5제곱 더하기 5제곱 문제를 했었죠.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구해놓고 했냐면은, 그렇게 안 하고 만약에 내가 5제곱 더하기 5제곱을 구경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곱해버리면은 여기가 굉장히 뒷부분이 더러워져요. x, y의 제곱을 다뤄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 우리가. 그쵸? 내가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차이가 조금 덜 나는, 최대한 그렇게 해야 여기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항상. 아무튼 답은 31이죠. 그래서 또요. 92번이요. 맞아요? 92번. 92번이요. 지음문자가 이렇게 있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건널비가 10이래요. 뭐 A, B, C라고 할게요. 늘 그래요. 어떤 것처럼. 건널비가 10이라는 건 저번에 했었죠. 그러면 A, B랑 B, C랑 CA랑 하나씩 더하면은 5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2개씩 있으니까 A, B랑 이게 5고요. 그 다음 모든 모서리의 합이 16이라고 그랬는데 A도 4개씩 있다 그랬으니까 그냥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3이다라고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정리해드렸죠. 마지막에 했고, 이랬을 때 대각선이라고 그랬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각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끝과 끝, 꼭 여기일 필요는 없죠. 뭐 이렇게 끝과 끝이어도 끝이니까요. 얘를 우리가 지금면체의 대각선이라고 부릅니다. 저 대각선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해요? 루트 각 변의 종류도 하나씩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제 루트는 갖다가 버리고요. 뭐 마지막에 씌워주면 되니까 루트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얼마냐 하는 거죠. 힌트를 이런 식으로 갖다가 줘놓고요. A죠. 계산해보면요. 얘 제곱한 게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그 다음에 2배라고 A, B, C, C 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16이죠. 얘는 몰라요. 아, 그쵸, 몰라요. 얘 모르고요. 그 다음에 얘가 10이다라고 했으니까 원래 이제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6인데 거기다가 루트를 씌운 값이 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루트 6이죠. 대각선의 길이가. 또 저 103번 답하면 103번? 답하면 103번 2x, qx 플러스 1이 몫이고요. 나머지가 2분의 1입니다. 맞았어도 아마 질문을 해야겠죠. 루카는요. 네, 또 질문이요? 없어? 91? 질문 없어? 나왔어요. 아 진짜? 아니 그렇게 잘해? 그럼 나름 뽑아봐야지. 잘하니까. 아, 우리 자꾸 시험 못
이렇게 있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8이래요.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8이라는 거는 여기 대각선을 길이를 8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가 8입니다 라고 갖다가 쓸 수 있고요. 가로 세로 더했을 때가 합이 10입니다 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잡게 되면요 12개가 나오죠. A 플러스 B가 10이고요.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예요? 64죠. 그냥 여기 있는 B를 그대로 갖다가 옮기면 피타고라스니까 쓸 수 있으니까 되겠죠? 이랬을 때 뭘 구하래요? 넓이 물어봤을 텐데 그쵸? 그러니까 AB가 뭐냐라는 질문이잖아요. 여기서 이건 이제 그 기본적인 곱셈 공식인데 다만 이제 그 도형 안으로 갖다가 밀어넣다 보니까 잘 안 보이게 하려고 뭐 노력을 한 거겠죠. 문제에서 계산해 보시면 나와요. 18이겠네요. 그렇죠? 또 그다음에 괜찮아요? 뒤에 103번 이런 거 좀 어려웠을 텐데. 지금 103번 질문이에요. 그래야죠. 네. 네. 혹시 맞으셨더라도 그냥 들어보세요. 또 다르게 풀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똑같이 풀었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수준이 비슷해진 거겠죠. px라는 다항식이 있는데요. 얘를 2x-1로 나누었을 때,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1입니다라고 하는 그냥 그 힌트로서 주는 식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그냥 이렇게 쓸게요. 굳이 나눗셈으로 힘들게 안 써도 되죠. 세로로. 네, 이렇게 썼는데요. 저번에도 했죠. xpx를 뭘로 나누겠대요. 그러니까 나는 px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x px.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x만큼 곱한 식이 필요한 거다 보니까 양변에다가 x를 곱하기로 했어요. 그게 아니면 x px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쓰기로 한 거죠. 네, 여기까지가 한 항이니까 그냥 x 하나만 곱해주고 그 다음 뒤에 플러스 1한테 x를 곱해주. 네, 이런 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얘를 지금 뭘로 x-2분의 1로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를 진짜로 x-2분의 1로 나눌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뭐 세로셈으로 하려면 해도 상관은 없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생각을 바꿔보기로 한 거죠. 여기 비슷한 애가 있어요. 그 모델이 되는 x-2분의 1이 되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애가 있어요. 다만 이제 어떻게 돼요? 2를 던져줘야 돼. 저쪽에다가.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갖다가 던져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 x-2분의 1로 나누는데 몫이 2x, qx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쵸? 네, 다만 이제 그렇게 심플하지는 않은 게 내가 x 어쩌고저쩌고 나눴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봤는데 나머지가 x가 돼버린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얘를 한 번 더 나눌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 했었죠.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만큼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x-2분의 1로 묶어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거를 막 더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줘요? 다시 이렇게 2분의 1이라고 더해줬었죠. 이건 2차 함수 할 때 했었어요. 우리가. 그쵸? 그래서 여기 부분까지는 안으로 넣어줄 수 있고요. 얘는 이제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남아있겠죠. 나머지로서. 그래서 식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나는 원래 어떨 줄 알았어요? 얘로 나누었으면 2x, qx만 몫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얼마만큼? 플러스 1만큼이 몫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나머지가 2분의 1인 것이다. 그래서 얘가 내가 x-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되는 거고 이만큼이 이제 나머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내심 좀 질문을 해주셨으면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오늘 우리 항등식이랑 나머지 정리라는 단어가 나갈 텐데 요 얘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짚고 가는 거 좋죠. 또 검사 잘하나 봐 다들. 좋네요. 그러면요 106번 뒤에 제가 욕심 많이 안 내고요. 그냥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106번이랑 110번도 조금 좋은데
106번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106번. 아시겠네. 잠깐만 좀 풀어주세요. 그래서 진짜? 이걸 구하려잖아요. 이거 구하려잖아. 이거 구하는 게 아니라. 그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A를 혹시 구하셨나요? 구했으면 잘못 푸신 거예요. 이게요. 네. 세 다항식의 합이 어쩌고저쩌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요. 함정이거든요. 없어도 풀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세 개 더했을 때 합이랑 이렇게 세 개 더했을 때 합이랑 같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 2, 3, 1, 4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이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4, 5, 6, 7, 8, 9 이렇게 해보면요. 1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7번 이렇게 더한 거랑 1번, 5번, 9번 더한 거랑 같다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1번 빠지고 나면요. 얘네들 더한 거랑 얘네들 더한 거랑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A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야 되는 게 원래예요. 이거는 생각보다 많이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가는 거를 이렇게 보이면 그러니까 A 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높아심에 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했을 때가 x 제곱이니까 이렇게 더했을 때도 x 제곱이어야겠죠. x 제곱이고요. 이렇게 더했을 때 5x여야 되니까 이렇게 더해도 5x여야 되겠죠. 3x고요. 이렇게 더했을 때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더했을 때도 마이너스 3이에요. 그 결과에다가 x한테 10만큼 대입하라 그랬으니까 129라고 나오겠죠. 됐죠. 110번은 풀어보라고는 제가 안 할게요. 욕심 나면 해보세요. 근데 10을 이런 식으로 줘놓고 갑자기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고 준 데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뭐 그때 풀었던 거랑 다 비슷비슷하니까요. 네, 그나마 여기서 우리가 한 번도 안 풀어봤던 유형이 117번이거든요. 그죠? 이거 전개하는 거. 저 정도만 조금 풀어주시면 여기서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우리 했던 교재에서. 넘어가고 오늘 항등식 그러면 뒷단원 나갈게요. 2단원. 항등식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다뤄봐야 되는데 개념 노트를 원래 따로 쓸 시간을 주시나요? 저는 안 줘서 그냥 드릴게요. 그냥 하면서 바로바로 쓰실 줄 알았는데 시간을 따로 드리는지 몰라서 알았어요. 네,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부터 좀 설명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방정식이 뭐예요? 정의를 한번 해볼까? 정의. 맞추라고 사실 내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방정식 여기서 제대로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이 학원에서 아마 학생분들 중에서는 진짜
몇 소는 안 될걸요? 아 모르겠어. 너무 과소평가 싶긴 한데 그냥 알고 있는 선 안에서 방정식에 대한 인식을 궁금해하는 거라서 제가 그냥 대답해 보세요. 뭐예요?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거기 안 써 있을 걸? 미지수의 값에 따라 성이 되기. 오, 써 있어? 그래요? 네. 보통 이제 여러분들한테 방정식이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미지수를 쓴 식이요라고 x를 쓴 식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쵸?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심플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렇게 방정식을 정의를 하기에는 문제가 뭐냐면요. 그 x가 뭐예요? x가 얼마야? 얼마요?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썼을 때요, 여러분들이 x가 뭐 예를 들어서 2예요. 그러면은 뭐야? 맞아, 틀려 이 식. 그러니까 거짓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x가 4예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여기 들어갈 x가 4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자체에 대해서 이 식 자체를 약간 자물쇠처럼 생각을 하시고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드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요 x값 자체를 약간 하나의 열쇠처럼 생각을 하시면 요 자물쇠에다가 요 틀린 열쇠를 넣으면 돼, 안 돼? 되지. 열쇠 넣는 것까지는 상관없잖아요. 안 풀려서 그렇지 넣는 것까지도 못하게 하면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넣어도 돼요. x가 2라고. 대신에 이제 안 열려서 문제인 거죠. 풀리지가 않는 거죠. x가 3이면 어떻게 돼요? 얘도 거짓이죠. 이 열쇠는 이제 안 맞는 열쇠가 되는 거고 언제 x한테 4라는 열쇠를 넣어야지만 이제 참인 거고 이 자물쇠에 이 맞는 열쇠네라고 해서 우리가 뭐라 그래? 자물쇠를 풉니다라고 그러죠. 방정식을 푼다라고 그러죠. 같은 동사를 쓰잖아요. 이거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미지수를 쓴 식입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x 값에 따라서 이렇게 참거짓이 결정이 되는 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처럼 사실 세모에서 1을 뺐더니 3이네요. 그러면 세모가 4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괜찮죠.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막 권위 있게 방정식입니다라고 이름도 붙이고 x도 이렇게 꼬부랑으로 이렇게 쓰는데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이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왜 그러면은 문자 그냥 썼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이런 식은 어때요? x랑 x랑 더했더니 2x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요 이게 x한테 대입을 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예요? 어떤 열쇠를 넣더라도 항상 열리는 자물쇠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x한테 1을 넣어도 참이 되는 거고 x한테 2를 넣어도 참이 되는 거고 x한테 3을 넣어도 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식을 구분을 해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방정식의 목표가 뭐예요? 라고 어떤 식이든 간에 뭐든 간에 목표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방정식은 목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x값을 구하는 게 목표예요. 얘가 참이 되게끔 만드는 이 x값을 구하는 게 목표인데 항등식은 무슨 x를 넣든 간에 다 항상 말이 된단 말이에요. x값을 굳이 구하는 데 목적을 둘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문자를 갖다가 썼다라고 해서 무조건 방정식이 미지수를 쓴 식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이제 식의 상황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될 수 있는 식이라고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해야 돼요. 조금 더. 왜냐면 항등식이 옆에 있어요. 미지수를 똑같이 갖다가 썼지만 이제 방정식이랑 차별을 둬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참이 되는 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항등식에서의 목적은 뭐냐면 x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뭐가 목적이에요? 왼쪽과 오른쪽이 항상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네들이 진짜로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같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목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문제가 너무 쉽나요? 이런 식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내가 무슨 옷을 입힐 거느냐에 따라서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달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서 양변을 뭐 a가 0은 아니라 2는 아니라고 할게요. 나눠도 되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x 값이 되는 거예요. 얘가 방정식이었다면. 근데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 식이 항등식이에요. x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 그래요? 그러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항상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아 a가 2인 거고요. b가 3인 거네요라고 x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x에 대해서 항등식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x를 넣던 간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고 하는 거니까 개수를 갖게끔 만드는 데 목적을 두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요. 미지수를 똑같은 x를 쓰고 있지만 응용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까지는 방정식에 대해서 많이 치중을 했어요. 그리고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를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잘한단 말이에요. 계산은.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식으로 방정식을 다루는 게 아니라 미지수를 이렇게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 이쪽으로 좀 다뤄봅시다라는 취지로 만든 거고 수상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서 쓰여요. 거의 모든 단어에서 다 쓰인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뭐만 하면 항등식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수상이. 그래서 여기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었어요? 방금처럼 이제 같은 한쪽에다가 x로 몰아넣고 한쪽에다가 이제 숫자로 몰아넣고 이렇게 놓고 풀었잖아요. 그렇죠? 항등식은 이제 문제를 푸는 항등식에도 이제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도입을 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얘가 첫 번째예요. 수치 대입법. 얘가 x에 대해서 항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면은 진짜로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걸 내가 보여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방금은 어떻게 했어요? 직접 개수를 비교를 해봤죠. x가 있는 애들끼리 똑같아야 되고 y가 있는 애들끼리 똑같아야 되는데 얘를 생각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떠올려야 되는 방법이 수치 대입법. 그러니까 진짜로 숫자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정말로 항등식이라면, 그러니까 x에 대해서 항등식이라면 x한테 무슨 값을 넣든 간에 항상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x한테 뭔가를 대입을 해봐야겠다라고 대입하는 거를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되고, 그게 안 되면 그렇게 해서도 문제가 풀리지가 않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개수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순서대로 가셔야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쁘게 떠들어도 이거를 잘 못 떠올려요. 수치를 직접 대입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풀면서 저랑 같이 이제 익혀 나가실 거고요. 요 항등식을 다루는 가장 첫 번째가 이제 그 밑에 보이는 다항식의 나눗셈이라든지 뭐 나머지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우리가 곱셈까지 덧셈 뺄셈 곱셈까지는 잘 하니까요. 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앞에서 덜 얘기를 했거든요. 공통점들이 있었거든요. 뭐 알고 계셨던 분들은 알고 계셨을 수도 있는데 어떤 A라는 식을 B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몫이 Q고요. 나머지가 R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A는 B에다가 Q를 곱한 거고 R만큼 더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보통 다항식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얘네들도 다 차수들이 있잖아요. 몇 차식이다 몇 차식이다, 심지어 나머지도 어때요? 차수라는 게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쵸?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유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27을 4로 나눴을 때 누가 이거를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머지가 나누는 숫자보다 더 커지는 일은 없을 거잖아요. 절대로 나눈다고 친다면.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유일한 철칙이 뭐냐면은 내가 B로 나눴으면은 그 B의 차수가 항상 어때야 돼요? 나머지의 차수보다는 무조건 커야 돼요. 같아서도 안 되고 무조건 아래 차수. 이게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나눴을 때 유일한 철칙입니다. 그러니까 몫이 뭐 차수가 1차인데 얘가 3차,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고 내가 얘로 나누었으면 무조건 나머지는 그것보다는 더 낮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3차식으로 나눴어요. 하다못해 2차라도 돼야 되지, 똑같이 3차가 된다든지 4차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되겠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요 얘기인 거고요. 그 3번은 누가 들으면 당연하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약간 문제가 어려워지면은 또 이런 걸 까먹게 되기 마련이니까요. 이렇게 둘의 차수를 더하게 되면은 이게 곧 A의 차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 편해요. 4차식을 3차식으로 나눴으면 다들 1차식이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두 차수를 더하게 되면 A의 차수가 나오게 된다라고요. 했죠? 뭔가 적을 만한 게 딱히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방금 말했던 거, 그러니까 저는 네 그렇게 잘 안 해가지고 그냥 하면서 본인이 좀 뭐 부족했던 것들을 그냥 써가면서 채우세요. 네. 어차피 문제는 이따가 풀어야 될 것 같으니까 쭉 정리하고 저거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는 이따가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좀 해봅시다. 됐죠? 오히려 그 옆에 표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쪽에 방금 그 x에 대한 다 항등식 이렇게 써있죠, 그렇죠?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특히 두 번째요.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뭐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성립한다. 이미 x에 대해서 성립한다. x에 대해서 항등식입니다라고 이렇게 주기를 싫어요. 문제에서요. 너무 쉽잖아요. 아 이거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게 만들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항등식입니다라고 용어를 잘 안 줘요.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 이렇게 쉽게 줬지라고. 그래서 항등식이다라고 주기 싫어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4개 다 나오긴 하는데 1번, 2번이 좀 대표적으로 많이 나와요. 한 7, 80%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항등식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요. 다음 중에서 항등식인 것을 골라보십시오 라고 하네요. 1번 보시면 그냥 세상에서 제일 심플합니다. 뭐예요? 진짜로 는을 기준으로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아예 똑같이 생겨 있으면 돼요. 얘는 다르게 생겼죠. 마이너스로 곱해져 있으니까요. 항등식이 아니에요. 방정식인 거죠. 니은은 볼 것도 없죠. ax 플러스 b는 0입니다 라고 하는 거. 얘는 네 이렇게 보면 오히려 이제 방정식 쪽이 조금 더 가깝죠. 그렇죠? 디귿 보시면은 2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2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더해보면 어때요? 딱 떨어지죠. 2x 플러스 1로요. 그렇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 비교해 보니까 똑같습니다. 항상 등식이 성립을 하겠죠. 항등식이고요. 여기도 3x 플러스 1인데 좌변이요. 우변은 보시면 2x에다가 x-1만큼 더한 요거는 이제 방정식이죠. 해가 항상 없는 방정식이죠. 되겠죠? 아니에요. 아마 맞을 텐데 이쪽은 이렇게 차수가 높아져도 상관없죠. x-1이랑 x 플러스 3이랑 곱했던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일종의 이제 항등식이죠. 곱하면 진짜로 저렇게 나오니까요. 그렇죠?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좀 심플한 문제였고요. 2번은 해보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 밑에 개수비교법이라고 그랬습니다. 3번 보시면 다음 등식이 x에 대해서 항등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네모의 값을 찾으십시오라고 하면은 좌변이 2x 플러스 5니까 항등식이 되고 싶으면은 우변도 2x 플러스 5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개수가 2죠. x의 개수가 2고 상수항 쪽이 5여야 되는 거고 더워요? 더워? 그러니까 4번도 심플하겠죠. 얘네들이 항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개수들을 저렇게 채워 나가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항등식은 x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진짜로 똑같이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네 5번, 6번 이게 쭉쭉쭉 해보실 수 있을 건데 7번부터 문제를 조금 보시면요. 슬슬 약간 이런 개념을 갖다가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x-2고요. 여기가 ax 플러스 3이에요. 이게 좌변입니다. 그 다음에 우변은 2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거죠. 네, 얘네들이 는의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항상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푸시면 되는 게 여기 있는 2x 제곱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나왔겠어요? 여기서 x 뽑고 x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이겠죠 일단은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가 어떻게 나와요? 여기서 숫자 뽑고 숫자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어야겠죠. 저 bx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려면 전개해서 구해도 되는데 여러분이 약간 생각을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전개하면 돼요. 쉬운 거 알아요. 근데 생각만 좀 해보자는 거죠. 아까 제가 항등식의 가장 첫 번째 풀이법이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수치대입법이라고 그랬거든요. 진짜로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으면은 얘가 x에 대해서 항등식이면 여러분들이 x한테 뭘 대입을 하든 항상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 이제 영리하게 해보시면은 x한테 뭐를 대입을 해야 우리가 문제를 편하게 쉬운 모양새가 나올 거냐면 x한테 2를 대입을 해보면요. 그쵸? 여기는 뭐 7이 되겠지만요. x한테 2 대입하면 0 될 거 아니에요. 그쵸? x한테 2를 대입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좌변이 0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곱하기로 묶여져 있으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고 여기다가 2를 다 각각 대입을 하시면 마이너스 6이라고 아까 나왔죠. 이것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꼭 개수만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x한테 내가 어떤 숫자를 대입을 하든 항등식이라면은 늘상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식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b 값을 굳이 전개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고 꼭 이 문제는 그냥 개수 비교로만 푸세요. 이 문제는 수치 대입으로만 푸세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약간 섞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b가 얼마겠어요?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이겠죠. 두 번부터도 이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면 얘는 진짜 이거 곱하기 이거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배운 거 다 갖다 쓰시면 돼요. 9번 어떻게 풀어? 잘 어떻게 해? 어쩌야지.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얘는 이거 곱하기 이겁니다라고만 얘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세로 세모를 쓸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냐면 여러분들한테 이 다항식을 x-1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예요? 이게 몫인 거예요. 심지어 뭐예요? 나머지 부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 곱하기 이게 이겁니다라고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 식을 x-1로 나누면 얘가 나와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x-1로 나눠보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눌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조리제법 쓴다 그랬죠. 이것 때문에 사실 말한 건데 x제곱 부분이 개수가 0이잖아요. 없다라고 하셔도 되지만 보통 이제 없다라고 하면은 어디 가서 말씀을 하시기 싫어할 거예요. 네, 0이죠. 됐을까요? 그 다음에 x-1로 나누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1이 되는 거고 이렇게 떨어지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차례대로 A, B, C다라고 할 수 있는 약간 이제 계속 보는 시야를 바꾸자는 거예요. 잠깐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 쉬는 시간은 괜찮아. 선생님 얼굴 찍혔어. 네? 돌려면 어떻게 해?
네. 이게 뭐냐? 그쵸? 옆에 있네요. 10번 보시면 수치대입법이라고 그러죠. 순서가 제 기준으로는 약간 반대여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개수를 대입을 해놔야겠다. 비교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진짜로 뭐 전개를 해서 비교를 해봐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x한테 어떤 숫자를 이제 좀 똑똑한 방법으로 대입을 해서 그 다음에 비교를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a한테 x한테 얼마를 대입하면 돼요? 처음에 순서는 상관없긴 하지. x한테 얼마 대입하면 돼? 좀 안 도와줘. 얼마 대입? 얼마 대입? 아니 이거 5를 대입하래요. 이 모양으로 5라고 그랬어요. 5 대입하면 네 안되죠. 어떻게 뭐야 이게 1이죠. 그쵸? 대입하면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b가 얼마라고 나오냐면 2라고 나오니까 b가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바로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뭘 대입해 보면 될 거냐면 x한테 2 대입해 보면 되겠죠? 2 대입하면은 a가 나오면서 5가 되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3x-1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a랑 b를 이용해서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잘 대입을 해보면서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애들도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는 한번 해보시면 약간 알 수 있는데. 그 옆에 15번 보시면 fx라는 요 식이요 x 플러스 1 곱하기 qx 플러스 6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었으면 이제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봤었죠. 그렇죠? 맞아요. 맞는데 이제 이 식을 뭘로 받아들여야 될까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돼요. 미지수를 갖다가 썼으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방정식이든지 항등식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얘가 이제 성격이 어디가 조금 더 진냐는 거죠. 이게 방정식 쪽 같아요? 아니면 항등식 쪽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은 x값을 구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fx 그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때. 그쵸? 그래서 x가 얼마지?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지 그거에만 약간 관점을 뒀기 때문에 이게 방정식이냐 항등식이냐를 고민을 해봤을 때 여러분 헷갈리면 그거를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x값이 뭐인지를 과연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거를 물어보는 건지. 얘는 그때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 다항식의 나눗셈 식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항등식이다라고 항등식으로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되겠죠? 약간 계속 좀 뒤에 거를 편하게 푸시라고 계속 좀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17번 같은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어떤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2라고 하는 요 식이 있는데요. 얘는 x-1로 나눴어요. 몫이 x 플러스 5고 나머지가 7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래요? p를 구하래요. p를 구할 거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다 전개를 해서 비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쁜 방법도 아니죠. 좋은 방법인데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숫자를 먼저 대입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만에 기회를 줄게요. x 얼마 대입? 4. 문제 어떻게 풀어보려고 그러시나. 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다 날라가고 네, 그렇게 풀 수 있겠죠. 그쵸? 대입해도 돼요. 뭐 남는 건 P밖에 없으니까 상관은 없죠. 그쵸?
굳이 이제 그렇게 대입을 해야 했었나 의문이 남긴 하지. 네. 아 정말 공부하기 힘들겠네. 해줘. 그 밑에 19번 보시면 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요 얘로 나누었대요.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로 나누었더니 나누어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없다는 거죠. 그쵸? 네, 0입니다라고 생각해도 되니까 안 써도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뭐 몫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qx라고 이렇게 씁니다. 얘야말로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계수를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몫이 얼마인지도 모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야말로 이제 어떻게 진짜로 그냥 x한테 숫자를 대입해 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심지어 대입해야 되는 숫자도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아까 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x한테 4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돼요. 대입해도 돼요. 왜냐면 항등식이니까 이미 벌써 항등식인데 왜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면 안 되냐면은 가봤자 막힌 길이에요. 여기서 더 갈 수가 없어요. 이거 어차피 대입해서 풀어봐봤자 뭐야 이거. 18? 이거를 뭐 어떻게 풀어요 우리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놓을 수 있는데 그 다음으로는 갈 수가 없는 막힌 길이 나오다 보니까 항등식이어서 뭘 대입을 해도 되지만 문제를 푸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한정적입니다. 내가 x한테 대입할 거는 딱 두 개밖에 없죠. 첫 번째로 뭐 대입해? x한테 1 대입해서 뭐가 제일 귀찮아요? 지금 a랑 b를 구하기 위해서 요 몫에 해당하는 qx 이쪽 부분이 귀찮잖아요. 얘를 없애버리고 얘를 신경을 안 쓸 거면 여기를 0으로 만드는 것밖에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x한테 1을 대입을 해서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입니다 라고 하는 식 하나를 얻을 수 있고, 두 번째로 x한테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함으로써 이제 이쪽 우변을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0이다 라고 하는 식을 얻게 되면 그 다음부터 a랑 b 어떻게 풀어요?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되겠죠?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쪽을 좀 플러스로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씁니다. a 마이너스 b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고요. b가 2겠죠. 직접 이제 숫자를 대입해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요, 20번은요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 됐으면 좋겠답니다. 한 번은 풀어드려요. 이번에는 얘를 똑같은 x-1, x-2로 나누었대요. 그랬을 때 몫이 이제 qx인데요.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 나머지가 됐어요 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어쨌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방법이 어쨌든 숫자를 직접 대입하는 방법으로 풀어야지 저 qx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차피 계수 비교를 못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뒤에 나머지가 뭐라고 있든지 말든지 내가 해야 될 거는 여기 qx를 다루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qx를 다루지 않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거죠. 그냥 똑같이 x한테 1 대입해주면 되니까 3이다 라고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x한테 또 마이너스 2 대입해보시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a 플러스 b라고 나오는 요 식이 여기도 대입하면 여기는 싹 다 없어질 거고, 뭐야, 네, 그렇죠? 이렇게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 얘도 연립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해보세요. 갖고 나오겠죠.
지울게요. 까지 한번 풀어보셨으면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랑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우리 유래가 많지는 않은데 그 중국이라고 해요. 뭐가 좀 그렇죠. 좀 짜증나죠. 유래가 이제 처음에 중국에서 했다고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막 삼국지 같은 거 한번 읽어보시면 뭐 조조가 막 100만 대군을 데려왔다라고 하는데 좀 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 진짜로 100만 명을 모을 수 있었는지는 일단은 둘째 치고서요. 그렇죠? 뭐 사람이 많으니까 그땅 모았을 수는 있는데 언제 하나하나 다 세고 있어요. 걔네들은.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세는 방법을 걔네들도 이제 앉아보노 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다 손들어 하나씩 내려 뭐 못하니까요. 100만 명이니까 뭐 꼭 100만 명이 아니더라도 막 10,000명 이렇게 넘어가면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로 한 거죠. 그 저번에도 계속 했지만 만약에 이제 사람을 27명을 모았으면 4명씩 짝지어봐라고 이렇게 해서 4명씩 짝지으면 어떻게 돼요? 네, 나머지가 3만큼 남을 건데 8명씩 짝을 지어도 어떻게 돼요? 나머지가 똑같이 3만큼 남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이제 전쟁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 수를 세는 방법을 깨달은 거예요. 진짜로 하나하나 세는 게 아니라 이제 둘씩 짝지어보고 뭐 4명씩 짝지어보고 몇 명씩 짝지어보고 하다 보면은 나머지가 이제 얼마큼 나올 거잖아요. 그 나머지를 역으로 이제 계산해서 추적하는 방법으로 아 지금 사람이 몇 명이 모였다라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이제 공식화로 딱 시켜놨다라는 게 이제 가장 처음에 한 게 얘네들이라고 하더라요. 그러니까 몰라요. 정확하게 뭐 그냥 그렇대요. 저도 그렇게 들어왔었으니까.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나머지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가 뭔가를 나눴을 때 몫이라는 게 중요했지 나머지라는 게 중요하지가 않았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뭐 4로 나눴을 때도 나머지가 똑같이 3이면은 8로 나눴을 때나 그것보다 더 큰 16으로 나눴을 때는 똑같이 이제 나머지가 3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물론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요. 거기에 대해서 나누는 숫자가 좀 커지다 보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약간 특징을 우리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방금처럼 만약에 내가 숫자로 나눴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fx라고 하는 식을 x-1로 나누었어요. 그러면은 몫이 qx고요. 나머지는 r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는 게 약간 이제 국룰이에요. 공통적으로 내가 나눴을 때를 q라고 쓰기로 했고 나머지를 이제 r이라고 쓰기로 한 거거든요. 몫과 나머지를 이런 식으로 쓰기로 했어요. 여기는 왜 rx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x-1로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당연히 뭐여야 될 거냐면요. 상수항 그냥 숫자로만 딱 떨어져야겠죠. 그러니까 x에 대한 식이 아니니까 그래요. 여기가 만약에 2차식이었으면 나머지가 1차식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x라고 썼겠죠. 지금은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상수항이라서 그냥 그 상수항 표시로 그냥 r이라고만 쓴 거지 x에 대한 식이라고 표현을 안 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런 식으로 갖다가 쓸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다항식을 내가 만약에 x-1로 나눴으면은 몫이 qx인 거고 나머지가 r인 건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요 식 자체가 어떤 식이어야 되냐면은 항등식이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항등식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수를 비교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숫자를 대입해야 되는 건데 그 숫자를 대입했을 때 그러면은 어떤 숫자를 다 대입을 해도 상관없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식을 간편하게 보기 위해서 사실상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되게 많아 보이지만 x한테 1을 대입하는 것밖에 없는데 놀랍도록 뭐가 되는 거냐면은 나머지가 F1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복잡한 비교적 복잡해 보이는 이런 식을요 내가 만약에 x-1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냐 몫이 궁금했으면 진짜로 나눠봐야 되는 게 맞는데 나머지가 얼마일까를 궁금해하는 거라면 굳이 이거를 진짜로 안 나눠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정리 몫의 정리가 아니라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게 나머지 정리니까 나눠볼까요? 한번 나눠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를 x-1로 사실 이렇게 안 나누고 조리제법 써도 상관없죠. 그렇죠? 네, 일단은
나머지가 4잖아요. 이렇게 그쵸? 근데 이 나머지가 4입니다 라고 하는 걸 얻기 위해서 굳이 x-1을 진짜로 안 나눠봐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처럼 x세제곱 어쩌고저쩌고의 식은 x-1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다 라고 그랬는데 어차피 내가 x한테 1을 대입해야지만 f1, 그러니까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진짜로 1을 대입해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 저식을 fx라고 했을 때 f1이면 1 3 플러스 7 1로 나머지가 4라고 하는 거를 구해내기 위해서 굳이 안 나눠보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정리라는 이 항등식을 이용을 하시면 몫을 구해야 되면 해야 되죠. 내 몫이 아니라 나머지만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안 해봐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요. 내가 만약에 얘를 x-1 곱하기 x-2인 이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궁금해요. 당연히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런 1차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나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2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가 최소한 몇 차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1차일 수 있어요. 당연히 1차일 수도 있지만 상수항일 수도 있고 그냥 0만 나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1차식인 상황을 염두를 해두기 때문에 여기를 굳이 rx라고 안 쓰고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상수항이면요 a가 0이었던 거죠. 나머지가 만약에 0이었으면요 a랑 b가 둘 다 0이었던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개냐면 두 개죠. x한테 1 대입하고 2 대입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 있겠죠. 그렇죠? 식이 두 개가 나올 거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머지를 굳이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힘들게 나눠보지 않았고 그냥 숫자를 대입하는 방법으로 풀어도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등식을 배우고 처음에 배운 게 나머지 정리인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항등식을 이용해서 나머지만큼은 조금 쉽게 구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옆에 인수 정리라고 하는 건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비교적 좀 쉬운 식을 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라고 하는 요 식을요 인수분해를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5라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게 인수분해인데 사실 이게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게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바꿔서 볼 수 있죠. 사실 알고 보니까 인수분해가 아니라 이거는 다항식의 나눗셈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림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요 식을 x-3으로 나눴을 때 몫이 x-5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x-3을 인수로 가졌다라는 거예요. x-3을 인수로 가졌다는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x한테 3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우변이 0으로 나오고 좌변도 똑같이 0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0이라고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x한테 3을 대입을 했을 때. 그럼 거꾸로 얘기했을 때 x한테 3을 대입을 했는데 0이라고 나온다면 그건 뭐예요? x-3을 인수로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거꾸로 뒤집어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fx라는 식에다가요 x 자리에다가 뭐 알파라고 하는 여기서 알파라고 표현했으니까 어떤 숫자든 상관없어요. 알파를 만약에 대입을 해봤더니 희한하게도 이 fx한테 알파를 대입했더니 0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왜 0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거냐면은 이 식은 어떻게 생겨 있으니까 이렇게 생겨 있으니까 x-알파로 나눴을 때 몫이 qx인 거고 나머지가 0이었기 때문에 그니까 알파를 대입을 했을 때 0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x-알파를 그냥 인수로 가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인수 정리거든요. 어떤 애를 대입을 했을 때 0이 나왔다? 아 그러면은 x-알파를 인수로 가지는구나 라고 해서 되게 강력합니다. 그냥 대입을 했을 때 1이 나와요. 나머지가 뭐 1로 나옵니다. 나머지가 2로 나옵니다. 나머지가 0으로 나오면 아예 다른 상황이에요. 이게 훨씬 더 강력하고 힌트로서 제일 처음에 들어가기가 아주 좋은 쪽이 이쪽이에요. 그냥 1, 2로 나왔을 때랑 0으로 나왔을 때랑 차원이 다르고 얘는 인수로 가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거지를 어떻게까지도 쓰냐면 fx가 뭐 x-알파고 qx고요.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2예요 라고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쵸? 알파를 대입을 했을 때 그럼 2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싫은 거예요. 수학자들이 이게 싫어서 어디까지 하는 거냐면은 그러면 fx-2라고 하는 식을 x 얘를 인수로 가지는구나 라고 이렇게 식 자체를 바꿔버리면서까지 인수로 써요. 그럼 fx-2는 최소한 뭘 인수로 가지는 거냐면 x-알파를 인수로 가지잖아요. 그쵸? 이제는 식 위주가 아니라 이렇게 인수 위주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 위주로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유일하게 다룰 수 있는 두 가지가 딱 걔네 둘이니까. 될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제 옆에까지 다 써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온 정리였습니다. 문제 조금 어려워서요. 같이 좀 많이 풀어봐야 될 것 같아서 좀 정리하는 시간 드릴게요. 잠깐 뭐 쓸만한 게 딱히 없어서 그냥 네 듣고 이해 안 되시면 다시 질문하셔도 돼요. 그래서 아니면 영상 찍고 있으니까 다시 달라고 하셔도 돼요. 할게요. 저기 21번 한번 쓱 봐볼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요 식이 있는데요. 나는 얘를 x-2로 나누었을 때 그때 몫은 필요 없어요. 별로 안 궁금하고 나머지가 과연 얼마일까가 궁금한 겁니다. 그럼 나는 나머지만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해 보면은 첫 번째로 얘가 항등식이라는 것과 항등식이면은 어떤 숫자를 대입을 해도 좌변과 우변이 항상 일치할 거다라는 두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x한테 2를 대입을 해봐도 좌변과 우변이 항상 맞아 떨어지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 2를 선택을 했냐면은 2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지만 0 곱하기 q 뭐 2지만요 없어지겠죠. 0이 곱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단순하게 뭐다? 그냥 나머지다 라고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풀어보시면요 나머지가 4, 2, 3 나머지가 이렇게 3이다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심플하게요. 이건 이제 어디에서나 통용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22번 문제도 x 세제곱 그냥 3x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인데요. 얘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또 qx라고 쓰고 나머지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내가 뭐 하면 x한테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보면은 나머지는 좀 질러갈 수 있다는 거죠. 굳이 나눠보지 않아도 이게 나머지가 x한테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렇게 질러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 밑에처럼 저렇게 무대기로 빡빡 물어봤을 때 조금 강력한 힘을 발휘를 하겠죠. 조리제법으로 일일이 나눠봐도 되지만 그렇게 하기엔 이제 너무 힘드니까 몇 개만 좀 해볼까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니까요. 얘를 어떤 fx다라고 하는 식으로 나타내면요. 첫 번째는 x-1이니까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해볼까요? x-2로 나누었다라고 하면은 그때 나머지가 얼마예요? 라고 얘기했으면은 2번이죠. 나머지 r은 그냥 모인 거에 x한테 2 대입한 식이랑 똑같으니까 16 마이너스 4 플러스 8 플러스 1이랑 같다라는 거죠. 계산 결과가 21로써요. 굳이 안 나눠봐도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밑에 이게 24번이었군요. 26번처럼 이제는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상황인 거니까 x한테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계산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정답률이 높은 사람은 아니어서 제가 마이너스 17 이겠죠. 라고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거는 옆에처럼 이렇게 그냥 x 플러스 2다 이런 식으로 안 써 있고, 옆에처럼 2x 마이너스 4라고 저렇게 써 있어도 상관없어요. 저번 앞에서 우리가 계속 해왔죠. fx를 우리가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를 2x 마이너스 4로 나누었을 때, 그때 몫이 말은 안 했지만 그냥 qx라고 몫이 무조건 있어야 되죠. 나머지도 r이라고 무조건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x한테 뭐 대입하면 돼요? 2 대입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x-2를 보고 싶으면 2 어떻게 하면 돼요? 몫한테 주면 되잖아요.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그냥 상관없어요. 얘가 언제가 0이 될까만 생각을 해보시면 x한테 2 대입해보면 또 나머지 구할 수 있는 거죠. 2x-4여도. 그래서 대입해보시면 32인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플러스 5 나머지입니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21이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28번이나 29번 같은 게 좀 더럽죠. x한테 2분의 1 대입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해야 되니까 좀 짜증나긴 해도 그래도 가능은 하다는 거죠. 구하는 것 자체가요. 거꾸로 30번처럼 저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이번에는 이걸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5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p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라고 되어 있는 얘가요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답니다. 그랬을 때 몫은 모르겠는데 관심 없고 나머지가 5래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x한테 1 대입하는 거 말고 그쵸? 선택지가 없죠 이거는요. 그래서 1 대입했더니 결과가 옵니다 라고 그냥 얘가 자체를 지금 뭐 px인지 fx인지 fx라고 쳤다고 치면 그냥 이거랑 똑같아요. f1이 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데 좀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고, 그래서 대입해보면은 이거겠죠? a가 얼마냐면 7이어야 되겠네요.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식 쓰는 거 이제 안 해도 되겠죠? 제가? 네,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알았으니까 앞으로 그냥 나오면 바로 그냥 1 대입하든지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인수정리하고 32번에 저렇게 돼 있는데 fx가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입니다. 근데 x-1로 나누었는데 나누어 떨어졌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1을 대입했을 때 결과가 그냥 어떤 나머지가 딱 나오는 게 아니라 0이라고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좀 바꿔놓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의 영어, 중국어처럼. 35번도 마찬가지예요. 나누어 떨어진대요.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면은 x 플러스 2로 나누었으면은 나머지가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 세제곱 k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를요 x 플러스 2로 나눴대요. 그랬으면은 안 쓰기로 했는데 또 써버렸네요. 지금. 이렇게만 된다는 거죠. 뒤에 나머지가 0이어야지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x한테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면요 진짜로 그냥 나누어 떨어진다, 0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식 정리해보면은 4K가 10인 거죠. K가 3인 거고요. 항등식이다 보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x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좌우변으로 같게끔 만드는 여기처럼 A나 뭐 K 그런 애들을 구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죠. 37번 한 번에 해야겠죠. 얘를 얘로 나눴을 때는 나누어 떨어지고 얘로 나눴을 때는 3이 남는다라 그랬으니까 조금 이제 좀 팽글팽글 머리가 돌아가신 분이면 이거 뭐예요? 아 이거 연립방정식이겠구나. A랑 B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면서 식이 두 개의 형태로 나오는 거니까요. 여기서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를 내가 이해하기 쉽게 바꿔보면 x한테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의 결과가 0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얘가 0이다 라고 하는 xi랑 b에 대한 식 하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x-3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x한테 3을 대입을 하면 숫자가 더럽네요. 줄 알았는데 깨끗하네요. 그렇죠? 이랬을 때 아둔용이 아니고 얘는 45래요. 나머지가. 그러니까 얘가 45다. 다시 들어오죠. 이쪽이 조금 더 다루기가 쉬워 보여. 어쩌면 모르겠네요. 그냥 빨리 해볼까 아무거나. 이거 해보고 9로 나눌 수 있네요. 그렇죠? 3a 플러스 b가 5입니다. 이렇게 식 하나가 나오게 되고 위에도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요. 마이너스 5. a가 0, b가 a가 1, b가 2, 마이너스 10만 a가 마이너스 1. A가 그렇죠. B가 마이너스 1이면 뭘 계산을 못해. 바보가. 됐죠? 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여기까지 구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쉽죠. 얘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 x한테 1 대입했을 때 뭐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40번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이거는 식이 어떻게 써있냐 보다 이 표현이 더 중요합니다. 얘가 없었으면은 방정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런 문구가 있으니까 이 문구가 이 식이 항등식이다라고 이렇게 점 찍어 준 거죠. x를 구하는 게 목적인 게 아니라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a랑 곱하면은 진짜로 이게 된다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6이 그랬을 때 a랑 b를 구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계수비교법을 먼저 하라고 굳이 얘기를 하니까요. 해보면 되겠죠. 어차피 뭐 x한테 마이너스 2 대입해도 되는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대로 푸세요. 저는 취지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2 플러스 a x 플러스 2a가요 진짜로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6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x제곱은 똑같으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고요. 2 플러스 a랑
b랑 진짜로 같다는 거고 2a랑 6이랑 진짜로 같다라는 거니까 이쪽을 비교하기가 훨씬 더 쉽죠. a가 3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b가 5여야 한다라고 구할 수 있죠. 뭐 더하래요? 아 8이죠. 그럼 답이 이렇게. 그 다음에요. 그 여기는 몇 개 좀 풀어드려야 되는데 제가 42번 보시면요.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라고 그랬으니까 항등식인데요. 이제부터는 원래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지만 그냥 항등식인 게 아니라 기준이 되는 문자가 x랑 y라는 거거든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x랑 y라는 문자에 대해서 좌변이나 우변이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식 정리가 원래는 이쁘게 돼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원래는 식 정리가 이쁘게 돼 있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문구를 보시면은 x랑 y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얘는 뭐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거냐면 a랑 b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가 잘못되어 있어요. 다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x끼리 y끼리 묶어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 문구는 그런 문구예요. 얘에 대해서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다시 전개를 해서 다시 정리를 했다고 치면은 x가 있는 애들이 얘네 둘이죠. a 플러스 2b x인 거고요. 그 다음에 y가 있는 애들이 여기 2a가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b가 있어요. 그냥 마이너스 b가 있고 플러스 10 y가 있죠. 얘가는 0이래요. 다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써보면은 우변은 어떻게 써있어요? 0x 플러스 0y라고 써있죠. 좌변과 우변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라면 얘가 진짜로 항등식이어야 되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x의 개수라고 부를게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문자가 개수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개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자들이요. 그래서 a 플러스 2b가 0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0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연립방정식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빨리 풀어보시면 그냥 a가 마이너스 2b입니다라고 대입해도 되는데 그냥 빨리 그냥 아무데나 풀면 되겠죠. 마이너스 20 더하면 5니까 a가 마이너스 4고 b가 2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고 b가 2다 더하면은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답. 그 옆에 43번도 보시면요. 아까도 표현법 여러 개라 그랬잖아요.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라고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항등식이 되는 건데 여기 43번 보시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뭐뭐에 관계없이 라고 나왔어도 항등식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얘도 k 플러스 2 x 마이너스 k 플러스 1 y 플러스 k-7이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식이 어때요? 굉장히 이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이 떠오르죠.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6은 0이다 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랑 똑같아요. k들이 개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돼요? y 넘겨가지고 넘기면 당장이라도 1차 함수를 만들 수 있을 것만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쁘게 정리가 돼 있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무슨 문구 때문에 다 엎어졌냐면은 요 실수 k에 관계없이라고 하는 얘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얘는 두 가지의 힌트를 한 줄로서 이렇게 주고 있는데 뭐냐면은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라고 하는 요 문구 때문에 항등식이어야 돼요. 근데 아까 옆에서도 살펴봤다시피 어떤 문자에 대해서 항등식이냐도 꽤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K라는 문자에 대해서 항등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더 이상 이쁘게 정리가 돼 있는 식이 아니에요. K를 기준으로 가야 됩니다. K가 지금 개수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문자의 역할을 K가 해야 된다는 거죠. K가 있는 애를 살펴보시면 X가 있고 마이너스 Y가 있고 플러스 1K가 있죠. 이렇게 얘네들이 K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K가 없는 애들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7이 0이 돼야 되는데 이 0도 이해하기 쉽게 써보시면은 0k 플러스 그냥 0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k에 대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앞에서 내림차수 배웠죠. k가 문자고 나머지는 숫자처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 숫자 개수죠 0이어야 되고요, 요 상수항 0이어야 돼요. 왜냐면은 우변이 0k 플러스 0이니까요. 그래서 식이 또 두 개가 나오죠. 이렇게요. 정리해보면은 x랑 y에 대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x, y를 물어보는 거고, 해보시면은 x가 꽤 큰 8인가요? y가 9 더하면 17인가요? 그래서 네, 3번인 거고, 나머지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45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네, 배웠던 거 이용해서. 사실 6번 볼게요. 얘가 x에 대한 중요한 문제죠. 왜냐면은 a도 있고 b도 있으니까요. x에 대해서 한 등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좌변을 바꿔야겠죠. 이렇게 a랑 b에 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a 플러스 b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라고 했을 때가 2x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이렇게 개수 비교로 써야 되는데,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여기는 지금 수치대입법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쓴다고요. 여러분들 익숙해지면은. 근데 여기서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제일 먼저 숫자를 대입해보는 방법을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x한테 뭘 대입해볼 수 있냐면 첫 번째로 1을 대입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좌변은 뭐밖에 안 남냐면 마이너스 b만 남고요, 우변은 뭐만 남냐면 마이너스 1만 남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b가 1입니다 라고 그냥 심플하게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같이 비교해서 그럼 a도 1이겠네 라고 하셔도 되고, 네, 뭐 상관없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뭐 해볼 수 있어요? x가 2다 라고 생각하면은 여기가 이제 없어지죠. 0으로 신경 안 써도 되고, a가 뭐가 돼요? 또 1이다 라고 나오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푸시면 돼요. 꼭 수치대입법으로만 풀어야지 그럴 필요도 없고요, 꼭 개수 비교로만 해야지 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서 푸시면 됩니다. 47번 같은 게 약간 그런 거죠. a x 마이너스 공간이 좁아서 저쪽 가서 여기가 a 곱하기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b x 마이너스 1 플러스 c x 플러스 1. 얘를 전개해서 풀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잠깐만 생각해도 짜증나잖아요. 되게 문자가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거 숫자를 직접 대입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까지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건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2x제곱인데 x제곱을 다루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여기도 1차잖아요. 아무리 해도 여기도 1차고. 그러니까 2x제곱이 나올 거면은 얘가 2여야 되고,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쵸? 그 상태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x한테 1 대입해서 날려버리고 얘만 살려두고, x한테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여기에 다 죽여버리고 얘만 살려두고, 그렇게 하면서 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뭐예요? 계수 비교랑 수치 대입을 대치하고 있는 거죠. 하나로만 이렇게 붙이는 거는 오히려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실 9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숫자 대입해가면서 넘겨가면서 풀어도 되지만, 어떻게 해도 됐었어요. 우리가 이거 이런 문제 때문에 앞에서 조리제법으로 문제 푸는 거 알려드렸죠. x 마이너스 1로 계속해서 이렇게 나눠가는 걸로. 그러니까 배운 거 그냥 다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넘길게요. 여기는.
뒤에 52번 같은 문제를 풀기 전에요. 약간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얘를 다루긴 할 거예요. 그리고 꽤 중요한 단어이다 보니까 유형 3번은 좀 체크를 많이 해두셔야 돼요. 근데 이거로써 바로 보기에는 좀 힘드니까요. 어떻게 바로 보냐면요. 뭐 이렇게 있는 식이 있다라고 쳐볼 건데요. 얘는 아니다. 얘랑 똑같이 해볼게요. 얘 5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를 직접 전개하진 않을 거예요. 당연히 5제곱을 어떻게 합니까? 저도 못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측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식 표현을 그려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A 1 x의 10제곱, x의 10제곱이 제일 큰 차수인 거는 다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x의 10제곱의 개수를 a, b, c, d, f, g 이렇게 쓰면은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죠? 넘버링을 한 거예요. a1이 x 10제곱의 개수고 a2가 x 9제곱의 개수고 이런 식으로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쓰다가 보면요 분명히 끝이 나겠죠. 어느 순간에 어디까지 갈 거냐면은 이렇게 더하면은 11이라고 하는 규칙이 있으니까 a 10 x 1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도 있을 테니까 a 11이 상수항의 역할을 할 거다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요, 개수가 각각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질문을 이런 식으로 모든 개수들의 총합이 얼마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게요. 저 개수들을 다 더하면은 얼마일까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항등식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구해야지라고 하면 아직도 방정식에 그 생각이 갇혀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요 식을요 그냥 바로 이렇게 한번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친다면요, x한테 얼마를 대입하면은 이 식을 한 번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x한테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x한테 1을 대입하면요,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이 덩어리째로 구할 수 있어요. 얼마예요? 여기다 1 대입하면 3이죠. 3의 5제곱 숫자가 좀 크네요. 그쵸? 243입니다. 만약에 한다고 친다면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요거는 좀 어디다가 써두세요. x한테 1을 대입하면은 어떤 방식이든 간에 개수의 총합을 구할 수 있어요. 개수의 총합. 상수항까지 포함한 거예요. 개수의 총합을 구하기 위해서 x한테 1을 대입을 해보시면은 바로 구할 수 있고, 문제를 조금 변형을 해볼까요? 그래서 얘가 243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하나하나 다 안 구하셔도 되고, 이거는 차수가 낮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네. 그 다음에요, 제가 조금 더 변형을 줘서요, 다 더하는 거는 맞는데요, 여기까지만 더 할게요. 이거는 이제 얼마일까요? 응용을 약간 해보는 거예요. 10제곱까지만 더하고요, 상수항을 안 더할 겁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상수항이 얼마일까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면 되겠죠. 상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x한테 얼마를 대입하면 상수항만 남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x한테 심플하죠. 이거는요, x한테 얼마 대입하면 돼요? 얘만 살아남고 얘네들을 다 없애려면 x한테 0 대입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0만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도 0을 대입을 하는 거니까 여기 a 11제곱 얘가 1인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여기서 이것만큼 빼면 되니까 요 결과는 242입니다 라고 응용을 해서 풀 수도 있고, 얘 정도까지는 구해볼 수 있죠. 얘 얼마예요? a1이? x 10제곱이면 어떻게 돼요? x 제곱으로만 계속 곱해야 되니까 얘도 1일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도 물어볼 수 있겠어요? a2부터 a10까지 더한 결과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241이겠죠. 응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응용이 여기만 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도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냐면요, 이렇게 홀수 번째만 더했을 때가 얼마일까요? 라고 이렇게도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좀 깊어요, 여기 단은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구할까? 를 생각을 해볼 거면은 약간 응용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을 다루게 되면 x한테 1을 대입을 해보는 생각을 무조건 한번 해야 돼요. 왜? 계수의 총합을 알아야 되니까. x한테 0을 대입하는 생각도 해야 돼요. 왜? 상수항을 다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x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는 생각까지도 같이 한번 해보셔야 되거든요. x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1이죠. 1의 5제곱이니까요. 근데 여기가 어떻게 변하냐면요. 얘는 10제곱이니까 그냥 a1이거든요. 근데 얘는 홀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2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a3 마이너스 a4가 되는 거죠. 여기가 플러스 a4였으니까 이 두 식을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제가 원했던 홀수 번째만 살아남겠죠. 짝수 번째는 죽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더했을 때의 계산 결과가 아까 243이라고 구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243대 이게 몇 개씩? A1도 2개, 왜냐면 더했으니까요. A3도 2개, A5도 2개 해서 11까지 2개겠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원하는 얘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122인 거고, 거꾸로 짝수 번째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빼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빼면은 이제 오히려 이쪽이 사라지고 이쪽만 남으니까. 이거 되게 많아요. 심지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만 더 단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4개씩 점프하는 거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거든요. 그건 이제 좀 많이 심하다 보니까 나중에 할게요. 여기까지만 해도 네, 평균 이상은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체크를 해주세요. 그거를 이제 52번을 보시면요. 똑같은 식을 썼는데 안타깝게도 x 플러스 1의 10제곱을 다루고 있거든요. 여기서처럼 개수의 총합을 넣기 위해서는 오히려 x한테 얼마를 넣어야 되냐면은 0을 대입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 1만 남죠. 1의 10제곱, 1의 9제곱 이렇게. 네, 그래서 얘에서 조금 더 뻥튀기가 되어버렸다 보니까 얘 설명을 하고 이제 얘를 좀 얘기를 했었어야 됐거든요. 52번 문제를 다시 살펴보시면요. 이쪽이랑 옆에랑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똑같아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5제곱입니다. 여기는 개수를 저랑 반대로 쓰고 있죠. a 10의 x 플러스 1의 10제곱. 그냥 처음 문제는 그냥 보도 좋았을 텐데 너무 교재가 욕심. 아무튼 a1의 x 플러스 1이고요. 상수항을 a0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물어보고 있죠. 저랑 a0부터요. a 10까지 다 더했을 때가 얼마예요? 라고 하면 x한테 1을 대입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x한테 1을 대입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2의 10제곱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방금이랑 약간 다르죠. 그래서 내가 이런 결과가 나오게끔 1을 대입한 결과가 나오게끔 만들기 위해서 한 번 더 꼬은 거죠. x한테 0을 대입을 해야 1의 10제곱, 1의 9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한테 0을 대입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0을 대입한 결과가 얼마예요? 1이 여기서 얘기한 이제 A10, A9 이쪽으로 좀 당연히 이런 상황이 그래서도 이렇게 짝수 번째만 물어보는 상황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x한테 얼마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의 10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저쪽이 조금 짜증나시긴 하겠지만 아무튼간 그죠. 마침 또 물어보네요. 53번에 보시면은 짝 홀수 번째만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렇죠? 네,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밑에는 또 짝수 번째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53번은 지금 조금 시간 드릴까요? 한번 풀어보시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잘 나와요.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아, 저는 너무 많은가요? 좀. 이해 안 됐어요? 아, 진짜? 해볼까요? 네. 그 X한테 얼마를 내가 대입을 해볼 거냐면요. 결론부터 빨리 말씀드릴게요. 2를 대입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2를 대입을 해야 되냐면요. 좌변이야 뭐 어떻게 흘러가든 상관없어요. 2에 10제곱하면 1024니까 1014겠죠. 이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변이 중요한 건데 2를 대입하면 이 괄호가 어떻게 돼요? 1이 되잖아요. 2 빼기 1을 먼저 해야 되니까 괄호가 먼저잖아 항상. 2 빼기 1을 먼저 하고 10제곱을 하는 거다 보니까 2 빼기 1 하면 1일 거 아니에요. 그거 10번을 곱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냥 A10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개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2 대입해도 A9란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얘네들만 이렇게 개수들만 쭉 다 더한 이런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2를 대입을 한다는 거죠. X한테. 이걸 내가 다 써주고 있네. 네, 그쵸? 원래는 이제 개수들의 총합 뭐 이런 식으로 몰았으면 A10부터 A0까지 다 더했을 때 계산 결과가 얼마요? 라고 얘기하면은 아 1014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쵸? 내가 숫자를 잘 대입을 하면. 근데 얘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봤냐면은 홀수 번째만 더한 것만 여기만 따로 더했을 때를 결과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원한 게 아니죠. 1014가 답인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은 따로따로 구해야 되느냐?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항등식을 잘 써먹으시면은 이번에는 내가 X한테 두 번째로 뭘 대입을 해볼 거냐면은 0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좌변에는 마이너스 10만 남겠지만 이번엔 어떻게 돼요? 0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이다 보니까 10제곱 하면은 그대로 A10이 되는 게 맞지만 여기는요 9제곱이니까 0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0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9제곱이니까 여기만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어떻게 되겠어요? 짝수 번째니까 여기는 더하기 A8 여기는 마이너스 A7 이런 식으로 짝수 번째만 똑같고 홀수 번째는 부호가 반대가 되도록 내가 숫자를 잘 대입을 해보면 이런 모양을 내가 원한다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뭘 했어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은 홀수 번째 13579 어쩌고저쩌고니까 얘네 두 식을 어떻게 해요? 두 식을 빼야죠. 두 식을 빼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숫자는 뭐 그대로 알아서 빠지라고 하고 1024네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 어떻게 돼? A10에서 A10을 빼라고 했으면 여기는 빠지죠. 얘네들은요. 부호가 바뀌어서 두 개죠. A9가요. 여기도 빠지잖아요. 이렇게 이쪽도 부호가 바뀌겠죠. 이렇게 여기도 빠지고 여기도 빠지고 여기도 빠지고 여기도 빠지니까 지금 규칙적이잖아요. 그쵸? A5도 봐. A5도 5개, A3도, A1도 이렇게 각각 두 개씩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2로 나누면 내가 원하는 것처럼 A1, A3, A5, A7, A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 맞아요. 땡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문제에서 원하는 이 부분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문제에서 반대쪽을 원했으면요. 홀수 번째를 원했으면 어떻게 돼요? 두 식을 더하면 되잖아. 더했으면 이쪽이 없어질 거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뭘 물어보든 여러분들이 이렇게는 식을 세팅을 해놓고 나서 가야 돼요. 그 밑에 보시면 이번에는 거꾸로 짝수 번째를 물어봤기 때문에 해봐야 알겠지만 이제 더든지 빼든지 그래서 결과가 얼마야 저거 2로 나누면은 512죠. 답이 512다라고 53번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포인트는 뭐냐면 x한테 항등식이니까 여기 대놓고 항등식이라고 써 있으니까 내가 x한테 뭘 대입을 해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모양처럼 a 제 52번 기준으로 a0, a1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더한 형태로 만들 거면은 x한테 뭘 대입을 해봐야겠는가라는 얘기인 거죠. 대입해야 되는 숫자는 되게 많지만요. 해봐도 되는 건 많지만 해야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옆에 55번 보시면 요 다항식을요. 3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라고 하는 요 식을요. x-b로 나눈 몫이 3x 제곱 플러스 3이고 나머지가 13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숫자 내가 원하는 거 아무렇게나 이제 대입해보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뭘 해볼까요? 방법이 없네요. 그냥 아무거나 대충 대입하시면 돼요. 뭐 b를 대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멀쩡하게 b세제곱 만들 일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아무거나 집히는 대로 대입해보시면은 제일 쉬운 숫자 있죠? 0 대입해볼까요? 최소한도 좌변 정도는 조금 비교적 깔끔하게 만들 수 있고 마이너스 3b 플러스 13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해볼까요? x한테 뭐 1 대입해볼까요? 1 대입해보시면 또 없어지네요. 나이스. a죠. 그 다음에 여기는 1-b지만 얘가 6이다 보니까요. 6-6b 플러스 13인 거죠. 물론 전개 다 해봐서 비교해도 되는데 이거 차라리 이렇게 푸는 이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b 플러스 13이라고 했으니까 대입법으로 풀어볼까요? 마이너스 3b 플러스 13이 마이너스 6b 플러스 19랑 같습니다라고 풀 수 있으니까 넘어가면 3b가 6인 거죠. b가 2예요. a가 얼마냐면은 7 얘가 7, b가 2다라고 해서 문제에서 물어본 대로 풀어보면은 3이겠죠. 이게 제일 좋은 풀이는 아닐 거예요. 문제 푸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풀었어요, 저는. 아이고. 거기까지만 해보십시오. 아쉽네. 더 가야 되는데. 31쪽까지만. 특히 여기 유형 3번만 조금 신경 써주시고 이거 CRT만 해보세요.